조선 왕조의 마지막 비밀. 제1장 새로운 의뢰. 1988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박성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침 신문을 펼쳤다. 올해로 66세가 된 그는 3년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서 은퇴한 후 작은 개인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32년간의 형사 생활은 그에게 날카로운 직감과 풍부한 경험을 남겨주었다. 삼청동 한옥을 개조한 사무소는 고즈넉했다. 박성호 개인 탐정 사무소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대문 옆에 소박하게 걸려 있었다. 서울이 급속히 현대화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이곳만은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성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박성호 탐정사무소입니다. 혹시 박성호 탐정님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는지요? 저는 서혜경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성호는 32년간의 경험으로 이것이 심각한 사건임을 직감했다. 물론입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신가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30분 후 대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섰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혜경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부터 드시죠. 성호는 그녀를 안채로 안내했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마주보니 서혜경의 초조함이 더욱 분명해 보였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가요? 박물관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사라졌습니다. 서혜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조선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와 관련된 유물인데 일제강점기에 숨겨두었던 것이 최근에 발견되어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는 그의 세대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었다. 어떤 유물이었나요? 순종황제가 일제강점기 동안 비밀리에 작성한 일기와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서혜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보물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다. 마지막 보물이라니요? 순종 황제가 일제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비밀 장소에 숨겨둔 조선 왕조의 진귀한 보물들입니다. 그 위치가 일기에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혜경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오래된 한지의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글들이 보였다. 이 사진들은 유물을 보관하기 전에 촬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유물은 사흘 전에 사라졌어요.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박물관 내부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성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순종황제의 섬세한 글씨체가 인상적이었다. 박물관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직원은 50명 정도인데 이 유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예연구사 5명과 보안 담당자 3명뿐이에요. 그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서혜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두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라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혜경 씨, 저에게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숨기시는 게 있으면 사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성호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에 서혜경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박물관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관광객처럼 위장했지만 너무 자주 와서 같은 전시실만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성호는 이 정보에 주목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과 일본인들의 출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자기적이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50대 정도의 남성 2명이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작은 키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요. 성호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유물이 사라진 정확한 시간을 아시나요? 사흘 전인 10월 9일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입니다. 그때가 박물관 문을 닫고 다음날 열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야간 경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비원 2명이 교대로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모든 전시실을 시간마다 확인하지는 않아요. 성화는 점점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뢰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3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유물을 찾으시면 박물관에서 별도로 사례금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건을 맡겠습니다. 서혜경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박물관을 보러 가죠.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성호는 서혜경과 함께 박물관에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새삼 떠올랐다. 그의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이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유물이 있던 곳을 보여드릴게요. 서혜경의 안내로 한국사 전시실로 향했다. 조선시대 후기 전시 공간에는 여전히 다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한 곳만 비어 있었다. 여기가 순종황제의 유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성호는 전시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유리 진열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자물쇠도 손상되지 않았고 주변 유물들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다. 진열장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학예연구사 5명과 관장님, 그리고 보안 책임자만 가지고 있어요. CCTV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시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밤에는 적외선 모드로 작동해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요. 서혜경은 성호를 보안실로 안내했다. 보안 담당자인 김주성 씨가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게 사건 당일 밤 영상입니다. 모니터에는 어둑한 전시실이 보였다. 시간은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 봐 주세요. 김주성이 화면을 가리켰다. 한 사람의 그림자가 전시실을 지나가고 있었다.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키나 체격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중간 키의 남성으로 보입니다. 성호는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았다. 그림자의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러웠다. 마치 박물관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혹시 직원 중에 이 체격과 비슷한 사람이 있나요? 서혜경과 김주성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글쎄요. 여러 명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김주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학예연구사 중에 최민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 들어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서 전시실을 자주 돌아다녔어요. 서혜경이 덧붙였다. 그리고 순종황제 유물에 대해서도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꾸 언제 공개될 예정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성호는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다. 최민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출장 중이에요. 내일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박물관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임시직 직원이 있나요? 한 달 전에 문화재 보존 전문가인 안영수 씨가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서혜경이 답했다. 그분도 유물에 접근할 수 있나요? 네. 보존 작업을 위해서는 모든 유물에 접근 권한이 있어요. 성호는 또 다른 용의자를 찾은 것 같았다. 저녁 6시, 성호의 사무소. 박물관에서 돌아온 성호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일본인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들, 내부 관계자의 범행 가능성,
그리고 순종왕제의 비밀 기록.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성호는 이런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오랜 동료였던 강 형사에게서였다. 성호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반갑네. 어떻게 지내나? 형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최근에 일본인들의 문화재 관련 활동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성호는 놀랐다. 마치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나? 최근 들어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재나 역사 자료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인가? 개인 수집가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문화재를 매입하려고 하거나 연구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자료를 촬영하는 경우들이에요. 성호는 서혜경이 말한 수상한 일본인들이 떠올랐다. 혹시 그런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게 있나? 일부는 파악했는데 대부분 일본의 우익단체나 역사 왜곡 관련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 왜곡이라니?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한국의 저항 역사를 폄하하려는 시도들이에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이나 왕실과 관련된 자료들을 없애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호는 이제 사건의 배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종황제의 일기가 단순한 도난품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타겟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 형사, 혹시 그 일본인들의 사진이나 신상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사건의 심각성을 새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역사를 둘러싼 은밀한 전쟁의 일부일 수도 있었다. 제2장 숨겨진 기록과 증언. 1988년 10월 13일 오전 9시 국립중앙박물관. 성호는 일찍부터 박물관에 나와 어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서혜경이 안내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순종황제의 유물이 박물관에 기증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호는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다. 한 달 전에 이성만이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궁궐에서 일했던 분이라면서 가문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온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신데 일제강점기 때 궁궐의 내시들과 가까웠던 분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제강점기의 궁궐의 마지막 내시들은 귀중한 유물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유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나요?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 순종황제의 친필이 확실하다고 판정되었어요. 특히 인장과 글씨체가 다른 순종황제의 문서들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유물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서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이성만 할아버지께서 기증 의사를 밝히신 후 박물관 내부에서는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기증품 검토 회의도 있었고 전시 계획도 세웠거든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관장님, 학예연구사들, 그리고 보존 담당자들이었어요. 최민호 씨와 안영수 씨도 참석했고요. 성호는 용의선상에 있는 두 사람이 모두 유물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혹시 회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나요?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기밀이었지만 박물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서 연구사님, 이성만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연락 주셨어요. 유물이 사라진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오시겠다고 하세요. 서혜경은 성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를 만나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유물의 원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오전 11시, 박물관 관장실. 이성만 할아버지는 예상보다 정정한 분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탐정님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유물이 사라져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그 유물을 어떻게 보관하게 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제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에서 일하셨어요. 순종황제님께서 직접 맡기신 것이었죠. 이성만 할아버지는 옛날을 회상하며 천천히 말했다. 일제가 우리 왕실의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할 때였어요. 순종황제님께서는 후세에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몰래 일기를 쓰고 계셨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탈했는지,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셨다. 특히 일제가 찾지 못한 조선 왕조의 보물들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정호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그 보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순종황제님께서는 일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비밀 장소에 숨겨두셨어요. 어떤 보물들인가요?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국보급 유물들이에요. 왕실의 인장, 귀중한 서적들, 그리고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문서들까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혹시 최근에 그 유물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박물관에 기증하기 전에 몇 명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연구자라고 했지만 뭔가 수상해서 거절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상했나요? 너무 급하게 사려고 했어요.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높게 제시하면서 즉석에서 팔라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서혜경이 목격한 수상한 일본인들과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작은 키에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일치했다. 정호는 확신을 얻었다. 혹시 그들이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겼나요? 명함은 받았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읽지는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셨다. 정호는 명함을 받아보았다. 다카하시 역사연구소, 소장 다카하시 히로시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연구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서혜경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의 역사 연구 기관이라면 박물관에 정식으로 연구 협력을 요청했을 텐데. 그럼 비공식적으로 접근한 거네요. 정호는 이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때 할아버지가 덧붙이셨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한국 사람도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이요? 네. 박물관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증 절차에 대해 물어보면서 유물의 내용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정호와 서혜경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물관에서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있나요? 정호가 서혜경에게 물었다. 아니요, 없어요. 기증 절차는 모두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했거든요. 그럼 가짜 박물관 직원이었다는 뜻이네요.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하셨다. 그 사람은 특히 순종황제님의 일기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보물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은 어땠나요? 4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같은. 정호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 보았다. 일본인들과 정체불명의 한국인, 모두 순종황제의 비밀 기록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오후 2시, 박물관 직원 식당. 정호는 서혜경과 함께 박물관 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식당에 왔다. 점심시간이라 여러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최민호 연구사는 언제 돌아온다고 했나요? 오늘 오후 4시쯤 도착할 예정이에요. 서혜경이 답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보존 처리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서 연구사님, 순종황제 유물 사건 때문에 오신 분이시죠?
네, 박성호 탐정님이세요. 저는 김지영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성호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일이었나요? 일주일 전쯤에 안영수 선생님이 보존 처리실에 와서 순종왕제 유물을 미리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상한가요? 보통은 정식 전시 준비 과정에서 보는데 혼자서 오셔서 오랫동안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김지영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유물의 특정 부분만 계속 촬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지도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성호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안영수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오늘은 출근 안 하셨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시면서. 서혜경이 덧붙였다. 어제 유물이 사라진 걸 알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성호는 안영수가 용의선상에서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다고 판단했다. 안영수 씨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어요. 오후 3시 성북구 안영수의 자택. 성호는 서혜경과 함께 안영수의 집을 찾아갔다. 조용한 주택가의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웃집에 물어보니 어제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하네요. 갑자기 사라진 게. 서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성호는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집 안이 정리된 상태였다. 마치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에 가보죠.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할머니는 어제 밤 늦게 안영수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혼자였나요? 아니요. 외국 사람 같은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요? 네. 일본 사람 같더라고요. 말투를 들어보니 성호는 확신했다. 안영수가 일본인들과 함께 도주한 것이었다. 언제쯤 나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밤 11시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4시. 박물관으로의 귀환. 박물관에 돌아온 성호는 강 형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형님, 일본인들 자료를 준비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여기로 와주세요. 30분 후 강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이 사람들 봐주세요. 파일에는 여러 일본인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성호는 2명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에요. 다카하시 히로시와 그의 동료 야마다 겐지의 사진이었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강 형사가 설명했다. 다카하시는 일본의 극우 역사단체 소속이에요. 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한국의 독립운동 기록을 없애거나 왜곡하려고 해요. 특히 일제에 저항한 왕실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호는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순종왕제의 일기도 그런 목적으로 훔쳐간 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종왕제의 기록에는 일제강점기의 실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때 최민호가 박물관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 최민호도 만나보죠. 오후 5시 박물관 학예연구실. 최민호는 30대 후반의 마른 체격의 남성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왔다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최민호 연구사님이시죠? 순종왕제 유물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민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유물이 사라지기 전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조선 후기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었어요. CCTV에 찍힌 인물이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날 밤에는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혼자 있어서. 증명하기는 어렵네요.
성호는 최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영수 씨와 친분이 있으신가요? 같은 박물관 동료니까 어느 정도는. 최근에 안영수 씨와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최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순종황제 유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안영수 씨가 유물의 보존 상태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최민호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성호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혹시 최근에 일본인 관광객들이나 연구자들과 접촉한 적이 있나요? 최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저는 외국인들과는 별로 접촉하지 않아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성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압박하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최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저녁 7시 성호의 사무소. 하루 종일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성호는 사건의 윤곽을 정리했다. 다카하시 일당이 순종황제의 유물을 노리고 있었다. 안영수가 그들과 협력하여 유물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 최민호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목적은 일제강점기 진실을 담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서혜경이었다. 탐정님, 급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민호 연구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지금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해요. 성호는 즉시 일어났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두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민호는 박물관을 떠난 후였다. 제세장 과거와 현재의 연결. 1988년 10월 14일 새벽 6시, 김포공항. 성호는 강 형사와 함께 새벽부터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젯밤 공항 당국의 협조를 요청해서 다카하시 일당의 출국을 감시하고 있었다. 일본행 첫 번째 항공편이 오전 8시에 있어요. 강 형사가 시간을 확인했다. 그들이 오늘 떠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물을 훔친 후 빨리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한국에 오래 머물수록 위험하니까요. 두 사람은 출국장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경 익숙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다카하시, 야마다, 그리고 안영수였다. 세 사람은 큰 여행 가방들을 끌고 있었다. 저기 있어요. 성호가 강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공항 경찰과 함께 세 사람에게 접근했다. 잠깐만요. 출국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카하시가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강 형사가 공항 당국과 함께 가방을 확인했다. 안영수의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들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개인 소장품입니다. 안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문서들을 자세히 보니 명백히 박물관 소장품이었다. 순종황제의 친필 일기와 편지들이었다. 이것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안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카하시가 끼어들었다. 이것은 정당하게 구입한 것입니다. 서류도 있어요. 하지만 제시한 서류들은 조작된 것임이 분명했다. 세 분 모두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오전 10시, 공항 조사실. 조사실에서 세 사람을 각각 신문했다. 성호는 안영수와 단독으로 대화했다. 안영수 씨, 지금까지의 일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안영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무엇이 어쩔 수 없었나요? 다카하시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과거에 일본에서 유학할 때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순종 황제 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만. 안영수는 고백을 계속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유물을 직접 가져오라고 했죠. 최민호 연구사도 연루되어 있나요? 네. 최민호 씨도 처음에는 정보만 제공했는데 나중에는 박물관 내부 진입을 도와줬어요. 성호는 드디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다카하 씨는 왜 순종 황제의 유물을 그렇게 원했나요? 순종 황제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왕실 보물을 약탈한 과정이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 기록을 없애려고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조선 왕조에 숨겨진 보물 위치도 알아내려고 했어요. 성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위한 조직적 범죄였다.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을 되찾은 성호는 서혜경과 함께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이성만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제 이 기록들이 안전하게 보관되겠네요. 서혜경도 안도의 표정이었다. 성호는 되찾은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순종 황제의 섬세한 글씨로 쓰인 일기들은 역사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이 기록들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인가요? 네. 학술적 검증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역사적 진실이니까요. 그럼 조선 왕조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기록도 연구되겠네요. 이성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정말로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또 다른 노략질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성호의 우려가 타당했다. 그렇다면 우선 기록의 다른 부분들부터 공개하고 보물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네요. 서혜경이 제안했다. 오후 4시. 박물관 관장실. 박물관 관장인 김문수 박사가 성호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탐정님 덕분에 귀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물관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요? 최근 몇 년간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재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요. 성호는 이것이 더 큰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박물관이나 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네. 국립도서관이나 다른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연구자로 위장해서 자료를 촬영하거나 복사해가는 일들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나요? 아직은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는 자신이 해결한 사건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 6시, 성호의 사무소. 사무소로 돌아온 성호는 강 형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네요. 강 형사가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겠네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화가 울렸다. 서혜경이었다. 탐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순종 황제 일기를 분석한 결과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저항 인사들에 대한 기록이. 어떤 내용인가요? 독립운동가들의 실명과 활동 내용, 그리고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호는 이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 자료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있어요. 뭔가요? 조선 왕조의 보물에 대한 기록 중 일부를 해독했는데 정말로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성호는 새로운 모험의 가능성을 느꼈다.
제4장 조력자의 등장. 1988년 10월 15일 오전 9시 국립중앙박물관. 정호는 서혜경의 연락을 받고 다시 박물관을 찾았다. 순종황제의 일기를 분석하던 중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떤 발견인가요? 정호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다. 조선왕조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암호를 일부 해독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서혜경은 한 사람을 소개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이민수 교수님이세요. 조선시대 왕실 문화 전문가이시죠. 이민수 교수는 60대 초반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학자였다. 박 탐정님,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 정말 훌륭하게 해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순종황제의 기록을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특히 보물의 위치에 관한 암호 해독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세 사람은 박물관의 연구실로 이동했다. 순종황제의 일기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를 보세요. 이민수 교수가 일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동쪽 산에 용이 잠든 곳에서 백보를 걸어 북쪽 바위를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가요? 정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럼 동쪽 산에 용이 잠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혜경이 궁금해했다. 이민수 교수는 옛 지도를 꺼냈다. 조선시대 한양 지도를 보면 동쪽에 있는 주요한 산은 남산과 응봉산 정도예요. 그 중에서 용이 잠든 곳이라는 표현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도 용산 롱산 일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았거든요. 정호는 흥미를 느꼈다. 그럼 용산에서 백보를 걸어서 북쪽 바위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용산이 워낙 넓고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워요. 그때 박물관 직원 한 명이 들어왔다. 서 연구사님, 찾으시는 분이 오셨어요. 누구죠? 최준혁이라는 분인데 순종황제 사건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시네요.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급한 듯한 표정이었다. 저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최준혁입니다.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국정원에서요? 정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문화재 도난이 아니라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파견됐습니다. 어떤 국가 기밀 말입니까? 순종황제의 일기에 기록된 조선왕조의 보물 위치가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북한과요? 네.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 보물들이 분단 이후 북한 지역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호는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보물을 찾는 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특히 박 탐정님의 경험과 교수님의 전문 지식이. 최준혁은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물을 안전하게 찾아서 국가 문화재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민수 교수가 물었다. 혹시 정부에서 이미 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순종황제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용산 일대 답사. 네 사람은 함께 용산 일대를 답사하기로 했다. 최준혁이 정부 차량을 준비했다. 이 일대가 조선시대에는 어떤 곳이었나요? 정호가 이민수 교수에게 물었다. 왕실의 별궁이나 중요한 시설들이 있던 곳이에요. 특히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피난하면서 중요한 보물들을 이곳에 숨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럼 순종황제도 그 전통을 따라서 이곳에 보물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량이 용산 일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옛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서혜경이 아쉬워했다.
그래도 지형의 기본 골격은 남아있을 거예요. 이민수 교수는 오래된 지도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가며 설명했다. 여기가 예전에 용이 잠든 곳이라고 불렸던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가 가리킨 곳은 현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었다. 그럼 보물이 아파트 단지 아래에 묻혀 있다는 뜻인가요? 성호가 웃으며 물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이미 발견되었을 수도 있고요. 최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순종황제의 기록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서혜경이 일기 사본을 꺼냈다. 백포를 걸어 북쪽 파위를 찾으라는 부분 말인데 백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죠? 조선시대 기준으로 한 보는 약 1.2m 정도예요. 그러면 백포는 120m 정도가 되겠네요. 이민수 교수가 계산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북쪽으로 120m 가면 되는 건가요? 성호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확인했다. 북쪽으로 120m라면 저기쯤이네요. 네 사람은 측정된 지점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바위가 있나요? 서혜경이 둘러보았다. 저기 봐요. 최준혁이 공원 한편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켰다. 자연석인지 인공석인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민수 교수가 바위에 접근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바위는 자연석인 것 같은데 표면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아요. 성호도 바위를 자세히 보았다. 오랜 세월로 인해 희미해졌지만 한자가 새겨진 것이 보였다. 보바어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일까요? 서혜경이 흥분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서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성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최준혁이 답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오후 5시 박물관으로의 복귀. 답사를 마치고 박물관으로 돌아온 일행은 순종황제의 일기를 더 자세히 분석했다. 다른 단서가 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민수 교수가 일기의 다른 부분들을 읽어나갔다. 여기 또 다른 암호가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달이 뜨는 언덕 아래 깊숙한 곳에 왕조의 마지막 혈맥이 숨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호는 이것이 다른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했다. 혈맥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서혜경이 물었다. 왕조의 혈맥이라면 왕실의 후손이나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민수 교수가 해석했다. 아니면 왕실의 족보나 혈통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최준혁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것도 중요한 문화재가 되겠네요. 성호가 말했다. 하지만 달이 뜨는 언덕이 어디인지 알아야겠어요. 네 사람은 계속해서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다. 그때 박물관 경비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물관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어요. 일본인 같은데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호와 최준혁이 즉시 일어났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6시 박물관 외부. 박물관 밖으로 나온 성호는 정말로 수상한 인물들을 발견했다. 다카하시와는 다른 일본인들이었지만 명백히 박물관을 감시하고 있었다. 저들이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서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마도 순종황제의 일기가 되찾아진 것을 알고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준혁이 분석했다. 그럼 우리가 보물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성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좀 더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겠어요. 네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저녁 8시 성호의 사무소.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하루 종일의 일을 정리했다. 순종황제의 보물찾기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았다. 전화가 울렸다. 이성만 할아버지였다.
탐정님, 안녕하세요. 오늘 답사는 어떠셨나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셨어요? 박물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어떤 정보 말씀이신가요? 사실 순종 황제님께서 제 할아버지에게 보물을 숨길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호는 집중했다. 달이 뜨는 언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지금의 남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남산이요? 네. 조선시대에는 남산을 달산이라고도 불렀거든요. 달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그럼 남산 어딘가에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다. 그리고 무엇인가요? 그 보물은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들이라고 하셨어요. 성호는 사건이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할아버지와 함께 남산을 답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어요. 대다섯 장 새로운 단서와 의혹. 1988년 10월 16일 오전 9시 남산. 성호는 이성만 할아버지, 서혜경, 이민수 교수와 함께 남산에 올랐다. 최준혁은 다른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이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의외로 건강한 걸음으로 앞장서셨다. 할아버지께서 이 길을 아시는 건가요? 서혜경이 물었다.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남산의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내 사람의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다. 달이 뜨는 언덕 아래 깊숙한 곳이라는 표현에서 아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수 교수가 말했다. 단순히 땅속이 아니라 동굴이나 자연적인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남산에 그런 곳이 있나요? 성호가 물었다.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알려진 자연 동굴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답하셨다. 어디쯤인가요? 남산의 동쪽 사면에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행은 할아버지의 안내를 따라 남산 동쪽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남산 동쪽 사면. 한참을 올라간 후 할아버지가 멈춰 섰다.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보니 바위들 사이에 작은 틈이 보였다. 동굴 입구인 것 같네요. 성호가 손전등을 준비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확인해보죠. 이민수 교수도 동의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이었지만 일부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있었다. 여기 봐요. 서혜경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벽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자로 뭔가 적혀 있어요. 이민수 교수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왕조의 혈맥이 여기 잠들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여기가 순종황제가 말씀하신 그곳인가요? 성호가 흥분했다. 할아버지가 동굴을 더 깊이 들어가셨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의 외침에 모두가 뛰어갔다.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석함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게 바로 그것인가요? 서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이민수 교수가 조심스럽게 석함에 접근했다. 석함의 뚜껑에는 조선 왕조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말 왕실의 것인 것 같아요. 성호도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여기서 열어보기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서혜경이 걱정했다. 맞아요.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전문적으로 개봉해야 해요. 이민수 교수가 동의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반하죠? 성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최준혁 씨에게 연락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정부의 도움으로 석함을 안전하게 박물관으로 옮겼다. 최준혁도 합류해서 개봉 작업을 준비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열어야겠어요.
이민수 교수가 전문 도구를 준비했다. 박물관의 보존 처리실에서 석함을 열기 시작했다. 뚜껑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석함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들이 비단에 쌓여 있었다. 정말 문서들이네요. 서혜경이 감탄했다. 조심스럽게 꺼내봅시다. 이민수 교수가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문서를 펼쳐보니 조선 왕조의 족보였다. 이건 조선 왕조의 정통계보를 기록한 족보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성호가 물었다. 만약 조선 왕조가 복원된다면 누가 정통 후계자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최준혁이 설명했다. 그럼 매우 중요한 문서네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다. 이건 대한제국에 숨겨진 재산 목록이에요. 이민수 교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대한제국이 해외에 비밀리에 보관한 금고와 재산들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해외에요. 네,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까지 비밀 계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호는 이 발견의 역사적 의미를 깨달았다. 그럼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일 수도 있어요. 최준혁이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세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의 명단이에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순종황제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친일 행위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문서에는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친일 행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명단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있을 텐데요. 서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순종황제님께서 이렇게 깊숙이 숨겨두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설명하셨다.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성호는 지금이 그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했다. 오후 5시, 박물관 관장실. 중요한 문서들의 발견으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박물관 관장, 문화부 관계자, 그리고 최준혁까지 참석했다. 이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관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학술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요. 문화부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알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민수 교수가 반박했다. 그건 맞지만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최준혁이 중재했다. 우선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호도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회의 결과 문서들을 3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기로 했다. 1단계 족보와 왕실 문화 관련 내용, 2단계 대한제국 재산 목록 정부 차원 검토, 3단계 친일파 명단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저녁 7시 성호의 사무소. 하루 종일의 역사적 발견을 마치고 사무소로 돌아온 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도난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한국 근현대사를 뒤바꿀 수 있는 대발견으로 이어졌다. 전화가 울렸다. 서혜경이었다. 탐정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박물관에 또 도둑이 들었어요. 성호는 즉시 일어났다. 석함은 안전한가요? 석함은 다행히 무사해요. 하지만 순종황제의 일기가 또 사라졌어요. 성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누군가 계속해서 순종황제의 기록들을 노리고 있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일 것이었다. 성호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제6장 역사 속 사건의 재조명. 1988년 10월 16일 밤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성호가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강 형사도 와 있었다. 형님, 이번엔 완전히 다른 수법이에요. 강 형사가 성호를 맞이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엔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범행인 것 같아요.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서혜경이 다가왔다. 정말 다행히 석함은 안전해요. 하지만 순종 황제의 일기는 언제 사라진 것을 발견했나요? 오후 8시쯤 마지막 점검을 할 때였어요. 오후 6시까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성호는 범행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 시간대에 박물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죠? 야간 근무자들과 청소 직원들 뿐이었어요. 최준혁도 급히 달려왔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순종 황제의 일기만 골라서 가져갔어요. 다른 건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럼 목적이 분명하네요. 성호는 범인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CCTV는 확인해봤나요? 강 형사가 보안실로 안내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확히 범행 시간대의 영상만 삭제되어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내부에 누군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준혁이 분석했다. 그럼 박물관 직원 중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요? 서혜경이 충격을 받았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성호는 오늘 석함 개봉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혹시 오늘 석함 개봉 현장에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네. 몇 명의 박물관 직원들이 더 있었어요. 서혜경이 명단을 확인했다. 보존 처리사 김지영 씨, 사진 기록 담당 박민수 씨, 그리고 보안 담당 이상호 씨가 있었어요. 성호는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분들을 각각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모두 퇴근한 상태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강 형사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형님, 박물관 뒷문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이 뒷문으로 이동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있네요. 적어도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외부 공범들이 있었다는 뜻이네요. 성호는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자국을 분석해서 신발 종류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미 감식팀에 요청했어요.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국립중앙박물관. 성호는 서혜경과 함께 어제 석함 개봉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하나씩 만나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보존 처리사 김지영이었다. 어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김지영은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다. 어제 석함을 연 후에 어디 가셨나요? 집에 바로 갔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요. 혹시 어제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지영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다. 두 번째는 사진 기록 담당 박민수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박민수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어제 촬영한 사진들은 안전한가요? 네. 박물관 서버에 모두 백업되어 있어요. 혹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잠시 망설였다. 어제 퇴근할 때 누군가 제게 문서 사진에 대해 물어봤어요. 성호는 주목했다. 누가 물어봤나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박물관 외부 사람 같았는데 어떤 질문을 했나요? 문서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특히 이름이나 장소가 나와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나요? 4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한국 사람 같지만 억양이 좀 이상했어요. 성호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보안 담당 이상호였다. 어제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니 정말 죄송해요. 이상호는 매우 당황한 상태였다. 어제 야간 보안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상해요.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누가 접근할 수 있나요?
저와 보안업체 직원, 그리고 관장님 정도예요. 성호는 이상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어제 보안실에 다른 사람이 온 적이 있나요? 이상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사실, 어제 오후에 한 사람이 와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했어요. 누구였나요? 보안업체에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성호는 이것이 핵심 단서라고 확신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3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요?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 같은. 박민수가 목격한 사람과 비슷한 특징이었다. 오전 11시, 박물관 관장실. 성호는 서혜경, 최준혁과 함께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제1교포나 일본에서 오래 산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성호가 분석했다. 그럼 일본 측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최준혁이 동의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서혜경이 궁금해했다. 내부에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성호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 그때 강 형사가 급히 들어왔다. 형님,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발자국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최민호의 신발과 일치해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최민호가 아직도 연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박물관에 왔던 거죠. 성호는 최민호가 완전히 손을 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최민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배를 내렸어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후 2시, 용산 일대. 성호는 강 형사와 함께 최민호를 찾기 위해 용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최민호가 이 일대에서 목격되었다고 했다. 저기 봐요. 강 형사가 한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최민호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카페에 접근했다. 최민호는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성호가 카페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았다. 최민호와 마주 앉은 사람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박민수와 이상호가 묘사한 인물과 일치했다. 저 사람이 어제 박물관에 침입한 인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카페 밖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30분 후 최민호와 상대방이 카페를 나왔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어느 쪽을 따라갈까요? 저는 최민호를, 형사님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 주세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목표를 추적했다. 성호는 최민호를 따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최민호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한 최민호는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성호는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최민호가 들어간 호수를 확인했다. 15층 1503호에 들어갔어요. 관리소장이 확인해 주었다. 그 호실이 누구 명의인가요? 김철수라는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전에 계약하셨어요. 성호는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오후 4시 오피스텔 1503호. 성호는 강 형사와 합류한 후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문을 열자 최민호와 함께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모두 손을 들어. 강 형사가 외쳤다. 최민호는 체념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지만 다른 두 사람은 저항하려고 했다. 도망치지 마세요. 성호가 한 사람을 붙잡았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체포되었다. 방 안에는 여러 문서들과 촬영 장비들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성호가 문서들을 확인했다. 순종황제 일기의 복사본들이에요. 강 형사가 확인했다. 그럼 일기를 복사한 후에 원본을 가져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최민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오후 6시 경찰서 조사실. 조사실에서 최민호를 신문했다. 최민호 씨,
왜 이런 일을 계속했나요? 성호가 물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최민호가 고백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누가 지시했나요? 일본의 한 역사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순종 황제의 기록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없애려고 했나요? 그 기록들이 공개되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거든요. 성호는 예상했던 답이었다. 그럼 석함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나요? 네, 어제 몰래 촬영했어요. 특히 친일파 명단 부분을. 그 명단을 일본 측에 넘겼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넘길 예정이었어요. 성화는 다행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다른 공범들은 어디 있나요? 한국에는 저와 함께 잡힌 사람들 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일본에 있어요. 최민호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저녁 8시,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를 마친 성호는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서혜경과 이민수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이 해결됐나요? 서혜경이 물었다. 일단 국내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의 배후는 아직. 순종 황제의 일기는 찾았나요? 네. 복사본만 만들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민수 교수가 안도했다.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해진 건가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 이제 석함의 문서들을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겠네요. 서혜경이 기뻐했다. 네. 하지만 공개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호가 당부했다. 제7장 최종 단서와 윤곽. 1988년 10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사건이 해결된 지 며칠 후 성호는 순종 황제의 문서들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를 들으러 박물관을 찾았다. 이민수 교수와 여러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였다.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많았어요. 이민수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발견들인가요? 성호가 궁금해했다. 우선 대한제국의 해외 자산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 같아요. 서혜경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나요? 네. 고종과 순종이 일제강점에 대비해서 비밀리에 해외에 보관한 자금들이에요. 그 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아직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성호는 이것이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아직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되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때 최준혁이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요? 네. 국제적인 압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성호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겠네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어려워질 거예요. 이민수 교수가 또 다른 발견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친일파 명단도 매우 정확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어떻게 확인했나요? 다른 역사 자료들과 교차 검증한 결과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했어요. 그럼 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필요해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성호는 이해했다. 역사의 진실과 현실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오후 3시, 용산 보물 발굴 현장. 한편, 용산에서 발견된 보물의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고고학자들이 참여한 전문적인 발굴이었다.
성호도 발굴 현장을 참관했다. 정말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을까요? 서혜경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다. 순종황제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있을 거예요. 이민수 교수가 확신했다. 발굴 팀장이 다가왔다. 지하 3m 지점에서 뭔가 발견됐어요. 모든 사람이 발굴 지점으로 모였다. 정말로 땅속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다. 이게 조선 왕조의 보물일까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금은 장신구들과 귀중한 서적들이 들어 있었다. 정말 보물이네요. 서혜경이 감탄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규모가 작네요. 성호가 말했다. 아마도 일부만 여기 묻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분산해서 숨겨놨을 거예요. 이민수 교수가 추측했다. 다른 위치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순종황제의 일기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일기를 분석하기로 했다. 저녁 6시, 이성만 할아버지 댁. 성호는 이성만 할아버지를 찾아뵈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평생의 수건을 풀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순종황제님에 대해 더 아시는 이야기가 있나요? 많이 있죠. 제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할아버지는 차를 우리시며 옛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순종황제님은 일제강점기 내내 복국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계셨죠. 그런 기록도 일기에 있나요? 네,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독립운동가들에게 얼마의 자금을 지원했는지까지. 성호는 순종황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순종황제님은 단순히 일제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항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리기에는 너무 위험했죠.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순종황제의 일기가 얼마나 소중한 역사 자료인지 새삼 깨달았다. 할아버지,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밤 10시, 성호의 사무소. 사무소로 돌아온 성호는 이번 사건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도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국 근현대사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전화가 울렸다. 서혜경이었다. 탐정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순종황제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진정한 보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호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순종황제님께서 말씀하시려던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리고 그 진실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성호는 자신이 그 뜻을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8장 진실과 대면. 1988년 11월 1일 청와대. 순종황제 문서 발견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되기로 했다. 성호도 공로자로 청와대에 초대받았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호는 이번 사건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박 탐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역사적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각하. 이번 발견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기자회견. 박물관에서 순종황제 문서 공개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성호도 참석해서 사건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박물관 관장이 발표했다.
특히 순종왕제가 단순히 일제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이성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니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 7시 성호의 사무소. 모든 공식 행사를 마친 성호는 사무소에서 혼자 사건을 정리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비밀 사건 보고서. 그는 이 제목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66세에 은퇴한 형사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서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현대화된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도 옛 궁궐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순종왕제의 마지막 유언처럼 진정한 보물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역사의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화가 울렸다. 박성호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님, 저는 부산에서 연락드리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뉴스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집에도 일제강점기 때 숨겨둔 문서가 있는데. 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역사의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사건의 기록. 1989년 3월 15일, 1년 후, 성호는 이제 역사 탐정으로 불리고 있었다. 순종왕제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의뢰들이 들어왔고, 그는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사무소 벽에는 여러 감사패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 유공자라는 상장이 걸려 있었다. 서혜경은 박물관에서 승진해서 학예연구실장이 되었고, 순종왕제 문서들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민수 교수는 순종왕제의 일기를 바탕으로 조선 마지막 황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성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궁궐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회고록을 쓰셨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다. 최준혁은 문화재 전담 수사기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용산에서 발견된 보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받았다. 오늘 성호의 사무소. 성호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총 15건의 문화재 관련 사건을 해결했고 수십 점의 귀중한 유물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성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탐정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정부에서 순종왕제의 해외 자산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요. 탐정님께 참여를 요청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성호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부터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상하이라고 해요. 67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다.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성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삼청동의 조용한 거리에는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순종왕제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은 이제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도 찾아야 할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성호는 그 모든 진실들을 찾아내어 후세에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었다. 그것이 순종왕제의 유언을 실현하는 길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성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